혁신위원장을 사퇴한 안철수 의원 당대표에 도전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여론 논란과 진실 공방까지 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뉴스 속보입니다. 자, 국민의힘의 새 혁신위원장에 곧바로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 내정됐습니다.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 윤희숙 전 의원이 안철수 의원의 뒤를 이어 혁신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요, 윤희숙 전 의원이 중도보수 대표 경제통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맞죠? 자, 당에 실패한 과거와 결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카드가 실패하자 윤희숙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에서 사퇴하면서 원내 지도부를 겨냥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쌍권 탈당을 요구했는데 그거 안 받아들여줬다. 내가 혁신위원 몇 명을 원했는데 지도부가 그거 안 받아들여줬다. 그래서 혁신위원장에서 물러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먼저 탈당을 권고하고 탈당을 안 한다면 윤리위에 제소하는 방안까지 세웠었다. 쌍권 의원에 대해서 송원석 비대위원장에게 혁신안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물었지만 곤란하다고 답했다. 그래서 내가 혁신위원장 그만둔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이게 참 국민의힘 상황이 상당히 좀 예상 외의 상황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정익준 변호사님. 네네. 안철수 의원의 주장이에요. 주장은 쌍권 때문이다. 내가 쌍권 탈당 안 하면 안 받아들이면 윤리위 제소까지 하자라고 했는데 지도부가 전혀 요지부동이더라. 그래서 내가 혁신위원장을 던졌다라는 주장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물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저희가 알 바가 아닌데 알 수도 없고,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으로 지명된 게 내정된 게 7월 2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안철수 의원이야말로 당 개혁의 최적임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네. 그러면서 지금 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거야 뭐 송원석 대표가 말씀하시나 안 하나 뭐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의 존립을 위해서 절박하고 지금 그 유일한 길이 안철수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철수 의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국민의힘에서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가장 날카롭게 비판을 했고, 그다음에 탄핵소추안이 2번 있지 않았습니까? 12월 7일에도 있었고 14일에도 있었는데 그때 2번 다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가장 먼저 찬성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 그 사람이 안철수 의원이었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했던 이 3가지 특검에 대해서 다 찬성했던 사람이 안철수 의원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안철수 의원을 혁신위원장이라고 한 자리에 앉혔으면 안철수 의원이 어떤 액션을 취할 거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아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예. 오히려 쌍권 물러나라 하는 정도보다도 훨씬 더 강한 것을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요구할 것이다라고 그 송원석 비대위원장부터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안철수를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해놓고 그다음에 안철수가 이러이러한 걸 요구한다고 해서 완전히 무시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 현실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원내 지도부 잘못이 더 크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예. 저 같아도 예측을 했을 텐데 송원석 대표가 그걸 예측을 못했다라고 한 건 말이 안 되고, 그렇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임명을 하지 말든지 임명을 했으면 따라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윤희숙 그 여의도 연구원장 전 연구원장도 굉장히 훌륭한 분으로 제가 생각하고는 있는데,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에게 이른바 혁신이라고 한 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난망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난망하다. 이건 지도부가 잘못이다. 정혁진 변호사님 의견입니다. 당 내에 있는 김기웅 대변인의 의견도 궁금한데, 당 내에서는 아니 쌍권의 탈당이 무슨 혁신이냐 라는 반발도 상당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적으로 이제 안철수 의원이 가지는 혁신의 어떤 이미지 저는 존중합니다. 다만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에 있어서 혁신위원장으로서 본인이 비대위원장한테 2분에 대한 어떤 탈당을 건의했는데 그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거부한 거 아닙니까? 근데 혁신위가 꾸려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혁신위원장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혁신위를 꾸리는 데 있어서 본인이 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일종의 정치력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원한 두 가지를 거부했기 때문에 나는 안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곧바로 전당대회에 나가겠다 얘기를 한 겁니다. 혁신에 있어서 세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가 쇄신이고 두 번째가 통합,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할 수 있는 게 헌신입니다. 그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을 했을 때 사람들이 제대로 할 수 있겠구나 기대를 했던 건 뭐냐면 전당대회에 대한 어떤 본인의 어떤 마음을 접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도부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그 당시에 이른바 쌍권의 지도부가 후보 단일화에 있어서 본인들의 결단으로, 본인들의 어떤 일방적인 결정으로 그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 측이 미온적이기 때문에 전 당원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일화가 필요하냐, 그리고 단일화를 한다면 언제까지 하느냐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게 83% 가까이 나왔고요. 후보 등록일을 앞둔 11일까지, 5월 11일까지 해야 된다는 그 여론이 87%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의원총회를 했습니다. 의원총회에 64명의 국회의원이 참석을 했는데 단 2명을 빼고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지도부에 일임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안철수 의원이 잘못한 거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네. 그래서 그 결과에 있어서 그때 당원들이 볼 때는 근데 새벽 사이에 후보 교체가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거칠다고 판단을 해서 후보 교체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열심히 선거를 했는데 아쉽게 졌습니다. 그렇다면 1년의 과정에 있을 때 그 지도부가 본인들의 생각대로만 했는 건지 아니면 이기기 위해서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게 그때 당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1년의 과정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제한된 시간 내에서 할 수 있는 정치력이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끝나고 나서 패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론을 단 2명한테만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당내 어떤 쇄신의 목소리가 큰데 쇄신 따로 하고 있고 야당으로서 여당을 견제하고 또 대통령실을 견제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물 들어왔거든요. 지금 인사청문 관련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 혁신의 에너지가 안철수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거부함으로써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연료로서 쓴다는 그런 지적이 당내에 있는 거는 또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예. 쌍권으로 지목된 권성동, 권영세 의원의 입장도 한번 보시죠. 한동훈 출마 가능성 낮다며 욕심 자극. 쌍권 청산 외치면 당선에 유리하다는 제안이 이어졌을 것. 결국 계산 두들긴 거 아니냐. 혁신위원장을 자신의 영달을 위한 스포트라이트로 삼은 건 혁신의 대상이다. 권영세 의원. 자신의 이익을 개영인 양 포장하여 당을 내분으로 몰아넣었다. 반대하면 숙으로 몰아 이런 비열한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 지금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지도부가 잘못이다, 안철수 의원이 잘못이다. 김정희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 쌍권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 전부 다 지난번에 본인들이 다 봤던 이야기들이에요. 비판을 본인들을 향해서 받았던 내용들을 그대로 지금 안철수 의원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이러나 저러나 그냥 비관적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지금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이었던가요? 그 황우여 전 대표가 임명이 된 것이고 그러면은 한 40여일 남은 셈인데 네. 새 지도부 구성을 위한 전대가 그 정도 남은 상황이면 아무래도 곧 후보 등록하면 후보가 누구냐, 뭐 누구와 누구는 단일화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혁신위는 아무래도 주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사선 현역 의원인 안철수 의원도 이렇게 저렇게 장벽이 많았는데 윤희숙 전 의원이 상징적인 어떤 개혁적 이미지를 가지고는 있고 경제통이긴 합니다만 그분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여지고요. 안철수 의원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권을 가진 줄 알았는데 송원석 위원장이랑 얘기를 하면 할수록 이게 아니더라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꼈으면 애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도 그냥 선우가 바뀐 것 같은데 조건을 걸고 그게 수용이 안 되면 혁신위원장 안 맡겠다라고 하는 게 맞았을 텐데 그냥 스타일만 구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오늘 아침인가 언제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아니 그러면은 뭐 각서든 뭐든 사인이라도 받아놓지 그러셨냐라고 예. 물어보니까 정치권에서 사인 받는 것도 아무 의미 없더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철수 의원이. 그러니까 본인은 그냥 뭐 얘기로 하는 거예요. 그냥 신뢰를 가지고 잘해보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요. 특히 안철수 의원은 쌍권 뭐 이런 표현 전혀 하지 않았어요. 네. 그거는 저희가 그냥 추측하는 것이고 언론에서도 그냥 그러면은 타겟은 두 사람이었구나라고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한 건데 직접적으로 쌍권이라는 표현 두 분의 이 권 대표를 얘기한 건 아니었더라고요. 직접 표현은 안 했지만 누구도 그렇게 짐작하는 거죠. 그런데 송원석 비대위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저 쌍권의 도움이 없이는 특히 뭐 언더 찐윤들의 도움이 없이는 탄생 자체가 힘들었을 텐데 그 당내 구도를 이미 알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뭐 쌍권 뭐 탈당 이런 거는 조금 그 구도 속에서는 상당히 무리한 요구나 조건이 네.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혁신위원장 안 맡았던 게 더 나았을 것 같고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새롭게 40여일간 어떤 혁신안을 낼 수 있을지도 참 어려워 보입니다. 네,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또 인터뷰하고 있어요. 쌍권 이름 실명을 안철수 의원이 거론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길고 구체적으로 조선일보 인터뷰하면서 당시 후보 단일화 과정에 책임이 있었던 적어도 두 사람만큼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라면서 사실상 쌍권을 지목을 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열의 정치 아니냐라는 당내 비판에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은 국어 실력에 문제가 있는 것, 당대표가 돼서 직접 혁신하겠다는 건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가는 행동이다. 또 철수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에 대해서 당대표가 된다는 게 왜 철수냐라고 반박을 한 겁니다. 명분은 이런 싸움을 갖고 있는데 당내에서 계속해서 제기되는 게 한동훈 대표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양 변호사님. 그러면 내가 유리한데? 라는 판단한 거 아니냐. 이게 사실은 지금 논란의 지점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한동훈 전 대표나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이제 시종일관 비판적 태도를 견지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나마 국민들이 볼 때 혁신이나 개혁의 의지가 있는 분으로 보일 수 있어서 저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 저는 처음에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이제 지명되었을 때 그래도 국민의힘이 뭔가 변화를 하고 그러니까 이른바 탄핵의 강을 건너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보였는데 결국 이제 혁신위가 이렇게 자초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정권을 준 혁신위원회가 아니면은 과연 혁신 자체가 의미가 있나? 정말 그냥 간판으로만 하고 그냥 보여주기 위한 용도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좀 회의가 들고요. 사실 근데 뭐 결국 정권을 지지 않았다는 것을 미리 그래도 어느 정도는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알고 있었을 텐데도 마치 뭐 진짜 뭐 지명된 지 8분 만에 지금 또 안철수 의원은 혁신위원장에서 사퇴해서 또 지금 또 철수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신중한 행보, 애초에 맞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김정은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희숙 전 의원께서도 과연 이제 지금 원외 인사이기도 하시고 또 아무래도 4선 현역 의원도 감당하지 못한 저런 상황에서 과연 네. 어떤 혁신을 줄 수 있을지 많이 좀 의문이 지금 듭니다. 안철수 의원이 이런 글을 올렸는데 김문수 후보님, 한동훈 대표님 함께 출마합시다.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아마 이제 나오지 말라는 겁니까? 나오라는 겁니까? 판을 키우자는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제 혁신위원장으로 물러나서 결국 자기 욕심 때문에 전당대회 출마, 당대표 욕심 때문에 나가겠다는 그런 비판이나 비난이 이제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예. 난 그런 게 아니다. 오히려 판을 켜서 정말 혁신 개혁을 함께할 사람을 하겠다. 아무래도 전당대회에 또 포커스를 둬서 혁신위원장을 금방 사퇴한 거에 대한 그렇군요. 비판을 좀 잠재우기 위한 그런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당내에서 김기현 대변인님, 네. 김문수 후보 나오고 한동훈 후보 나오면 안철수 의원 당선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물론 당선될 수도 있겠지만 안철수 의원 주장대로 김문수, 한동훈이 다 나오면 그러니까 사실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이제 저번 대선 기간에 안철수의 재발견이라는 그런 얘기가 돌지 않았습니까? 경선에서 4위를 했는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습니다. 사실 깃발이 든 사람, 1등한 사람이 열심히 하겠죠. 그렇지만 경선에서 아쉬운 2등이나 3등한 후보들이 대선 기간 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그리고 당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패배,
아쉬운 패배 현장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던 안철수 의원의 그런 어떤 모습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철수 의원이 이런 면이 있구나. 그래서 많이 관심을 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전당대회 때 김문수 후보와 그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오지 않으면 안철수 의원이 나와서 뭔가 당을 쇄신하는 게 어떠냐, 그런 게 좀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볼 때 김문수 후보는 한 200%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좀 로키지만 네. 결국은 전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선점 효과가 있는 거죠. 지금의 혁신이라는 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당내의 어떤 기득권을 쌍권으로 규정하면서 내가 이 사람과의 대척점에 한동훈 전 대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예. 상황이 또 철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혁신의 변화의 어떤 내가 대척점에 있어서의 하나의 상징 자본을 가질 수 있다는 전략으로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 이 혁신이라는 분위기를 왜 본인의 정치적 자산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냐에 대한 어떤 우려가 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의원께서 전당대회에 나간다고 하니까 이 본인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 혁신의 내용을 전당대회라는 그 과정 속에서 국민들에게, 당원들에게 평가를 받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